네, 4월 20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전날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이제 국내 반도체주도 역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특히 그보다도 오늘은 옆나라인 일본의 환율 변동성 때문에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한 이유가 일본이 그간 사실 몇 달간 계속 국채를 팔아왔는데 이제 최근에 엄청난 양의 국채를 좀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화를 찾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이 현재 한국 정부랑 약간 조금 이견이 있는 이 오염수 방류 같은 걸 용인해줬다는 얘기도 도는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길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일본의 행보를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을 찾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 이 삼성전자 주가가 횡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100%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먼저 기사를 하나 보시면, 네, 이 기사의 내용은 이제 중국의 1분기 GDP랑 3월 실물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비 대비 18.3% 증가한 기록적인 수치였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지만 또 가장 먼저 종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좀 기저 효과도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특히 성장률이 높았던 이유를 보면 여기 기사의 하단에 보시면 이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기보다도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전체 18% 성장에서 이 소비 기여도를 발라내 보면 11%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고작 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박살났던 경제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고작 7%라고 하면 이제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올 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중국이 최근에 소비 시장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제 현재 미국과 척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버금가는 소비 시장을 만들지 못하면 이제 과거의 구소련처럼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진짜로 국제적으로 왕따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국 내 소비 시장이 받쳐주면 이제 그걸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요즘에 이제 국내 시장을 보면 반도체주들이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꿈쩍도 안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여기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기 전에 수급을 먼저 보시면은 기관들이 좀 연일 삼성전자를 팔고 있죠.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왜 팔까요? 뭐 우리가 그 이유를 사실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삼성전자를 팔아서 생기는 비중으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을 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중소형주 중에서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여기, 네, 이건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사실 거의 없는데 이 삼성전자 매도 의견을 내는 리포트를 거의 본 적이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소신 발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삼성전자의 포지션은 수혜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사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현재 장비주들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은 하진 않겠지만, 분명한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현재 포지션이 애매한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도 구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들을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어차피 이게 종목만 다른 거지 이 반도체 산업군을 사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매한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이게 어쩌면 진짜로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꽤 많습니다. 당장 이제 미중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에 벌려놓은 공장도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는 이제 투자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서 샌드위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도 좀 더 자세히 보면 앞서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한 이유가 이건데요. 이 중국은 현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점유율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에 더해서 이 중국 해관 총서에서 발표한 이 한국발 수입 점유율을 보면 이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이렇게 쭉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2019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이 최초로 발발한 연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그 대응을 해오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그 방식은 이 한국이 그 강점을 보였던 제품들이 중국 제품들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LCD는 이미 넘어갔죠. 그리고 OLED도 거의 다 따라왔다고 하고, 그리고 뭐 조선업이나 철강산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사업 역시도 중국과 겹쳐 있는 사업들이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 독일 최고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는 이제 중국의 CATL이랑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거의 모든 산업의 기술 격차가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고,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못하는 기술도 이제는 중국이 먼저 성공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 한국이 못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중국 기업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허가를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허가를 받은 건 이 안전요원이 아예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기술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이 현재 삼성전자가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직관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개겠죠. 미국에 붙든 중국에 붙든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든 이 세 가지일 텐데, 이 세 번째가 아닌 이상이야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보면 말뿐인 압박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투심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의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추면서 자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자기네들 편에 서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고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추이를 보고 판단하자는 의견이 현재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5월에 예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될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현재 컨센은 이제 미국이 뭐 오늘 기사에서 나왔지만 미국한테 백신을 받고, 또 한국은 이제 반도체랑 그 2차 전지 투자를 해준다 이건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꽤나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삼성전자가 좀 횡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